자, 30일에 시험을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뭐 적게는 1년, 많게는 수년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 고생을 하셨는데 시험이 난이도 떠나가지고 모두 제 마음은 여러 선생님 모두가 모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기원 드리고요. 자, 30일에 기출문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들고 있는 A형 문제 정답은 다 아시리라 보고요. 좀 애매한 지문, 틀린 지문 위주로 해서 해설 강의를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출제가 중개사법 시험인데 난이도가 법령 쪽은 조금 평이하게 모르겠습니다. 공부하신 기간에 따라서 조금 어렵게 푸신 분도 계신데 뒤에 실무 쪽은 작년 시험처럼 사례형 문제 나와서 2차만 하시는 분들도 조금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공부를 코로나 시즌이고 해서 공부를 꾸준히 하신 분은 그래도 1, 2차 동차하신 분들 특히 2차만 하시는 분인데 민법에 공부를 조금 치중하신 분들은 사례형 문제도 시간 관계 때문에 시간만 조금 이유가 있으시면 충분히 해결을 하셨으려 봅니다. 특이한 것은 40문제 중에서 박스형 포함해 가지고 옳은 지문 고른 문제가 27개 정도. 문제를 시간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틀린 문항을 고르는 문제가 많으면 시간이 조금 많이 절약이 되고 공법을 푸시는데 조금 유리한데 옳은 문제가 많으면 전체 지문을 다 보셔야 되니까 시간이 어쩌면 문제 난이도보다는 옳은 것 찾는 문제가 많아서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소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걱정이 그게 조금 됩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공인중개사 법령 내용으로 옳은 것이니까 4번은 아시겠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4번 맞는데 보조원 1번은 설명 의무가 없다. 그죠? 2번은 애매하게 2번 답을 고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중 소속 문제로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함정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그 소속입니다. 그 회사에 있는 임원이 되는 것은 이중 소속이 아니죠. 이중 소속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소속 보조원 사원 임원이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보조원 사원 임원이 되는 것이 이중 소속의 금지사항이고 그 소속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지문이 되죠. 될 수 없다. 그죠? 외국인 공인중개사 될 수 있고 5번에 토지 이용 계획은 설명상 맞죠.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상.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2번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한명회사, 상법상 회사죠. 상법상 회사 5개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이면 되죠. 실무교육 나오면 법인은 대표자 포함하여 전원이죠. 그래서 사원 전원 1번이죠. 2번 자본 금액은 상법상 회사이든지 협동조합이든지 5천만 원 이상 틀렸고 3번은 대표자 공인중개사 이외 고객에 맞지만 포함이 아니고 제외 3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법인이 아닌 사단. 개설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죠?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 그래서 법인이 아닌 사단은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사무소는 5번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 소유하든지 전세임대차,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지 소유권에 의하여 그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은 1번입니다. 자, 3번 결격사유. 두 번 나왔던 게 니은이죠. 피특정 후견인, 함정이죠. 착시 현상이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후견 종료, 심판받을 때까지는 결격 사유하지만 피특정 후견인은 이미 기출되었고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출문제가 두 번 나왔다고 강조를 좀 해드린 부분인데 법인의 해산이죠. 해산, 사망 해산, 등록 기준 미달, 결격 사유로 인하여 등록 취소받으면 등록 취소는 받지만 결격 사유가 아니다는 말은 등록 취소 후 3년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대표자는 법인 해산으로 등록은 취소했지만 3년 기간 적용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그래서 결격 사유가 아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D것입니다. 자, 4번 중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1번은 공장재단, 광업재단 되죠. 이 니은은 권리금이니까 안 되죠. D것은 압류, 가압류 되어도 사법상 제한을 받아도 매매 가능하니까 되죠. 네 번째도 오랜만에 나왔네요. 정착물이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도 매매 가능하니까 중개 대상이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니은 빼고요. 자, 5번
공인중개사 등 틀린 거. 오랜만에 틀린 거 나왔네요. 자, 1번 자격 취소 후 3년 나오면 두 가지죠. 공인중개사를 할 수 없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결격이니까 보존도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미연 자격증을 무상, 유상 불문하고 대여는 금지다. 그죠? 자격정지는 3번 최대 2분을 가중해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니 6개월을 경과했다면 결격에서 벗어났으니까 들 수 있다. 5번 공인중개사 아닌 자 유사명칭 사용하면 안 되죠. 4번 다른 사람에게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무하겠다. 뭡니까? 자격증 대여에 해당하니까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그죠? 자격 정지 처분 사유가 아니고 절대 자격 취소 처분 사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6번은 법인 겸업 14조죠. 그러니까 함정을 판게 기억은 주택만 보고 하신 분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주택, 상업용 건축물, 주택이 건축물에 관한 분양 대응 가능하지만 여기 힌트 함정은 용지죠. 택지요, 택지. 그러니까 토지 분양 대응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연 주상복합 건축물 가능하죠. 관리 대행, 분양 대행 가능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이고 디귿은 상담까지는 맞지만 금융 안에서는 14조 벗어나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공매도 공매 보시고 쭉 보시면 함정이 뭡니까? 동산이죠. 우리는 부동산에 관한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상 경매 대상 부동산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할선, 매수신청 대리이지 동산은 X입니다. 그 다음에 미음은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이면 부칙도 가능하고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가능하고 법인도 가능하죠. 그래서 가능한 것은 2번 니은하고 미음입니다. 자, 7번 분사무 설치 옳은 것. 1번 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다. 동일 군에 둘 수가 없죠. 그 다음에 2번 분사무 설치 등록관청 신고하면 되죠. 설치하기 위해서 신고해야 한다. 인가가 아니고 신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공 또는 부칙 개공은 법인이 아닌 자이기 때문에 분사무 들 수 없다. 답은 3번이죠. 4번 다른 법률 특수법인이죠.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틀렸고요. 책임자 어떤 교육이요? 실무교육인데 실무교육은 실시권자가 누구만요? 시도지사 등록관청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조금 이제 이야기가 조금 있는 문제가 8번이네요. 8번 법인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전 신고할 때 법인 주된 사무소 이전 등록증 원본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원본이죠. 첨부 맞고요. 폐업 신고할 때 등록증 원본 첨부죠. 자, 5번 3개월 초과 휴업 신고할 때 등록 첨부인데 문제는 이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그러니까 회사마다 조금 답이 갈리고 있는데 3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법인 등록증 첨부할 일이 없죠. 누가 확인합니까? 법인 등기부나 다 등록관청 확인 사항이죠. 그래서 서식 어디에도 법조문에도 설치 신고할 때 등록증 원본을 가져와라 사본 첨부라는 규정이 없죠. 그러니까 조금 이의가 있는 것이 분사무소 폐업 신고입니다. 폐업 신고. 그래서 서식이나 어디 법조문에도 분사무소 폐업 신고할 때 등록증 사본 가져와라. 원본은 당연히 첨부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주사무소에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라 그런 말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청이 있는 것이 만약에 4번 답이 지금 3번하고 저희 이제 회사에서는 3번으로 결정을 했는데 회사마다 조금 말이 있는 문제가 8번인데 4번도 경우에 따라서 시험이 이제 끝난 다음에 이 신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3번을 하시고 그다음 4번은 추후에 선생님마다 이 신청으로 다 정리를 해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8번은 가다발이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발표되기 전에 우선 3번으로 결정했습니다.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8번 인장은 쉬운 내용이죠. 쉬운 내용. 자, 옳은 것 1번 보존의 인정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2번에 변 7이죠. 7. 그 다음에 3번에 2번 나왔네요. 최근에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도 등록해야지만 어디 가세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지 분사무소 틀렸고요. 4번도 분사무소이죠. 분사무소는 법인 가격이긴 하지만
주된 사무소이면 반드시 상업등기규칙 법인의 인장만 등록해서 예외가 없지만 분사무소는 법인 가게인데 한 개 가지고 같이 쓰면 불편하니까 법인의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을 따로 등록할 수 있죠. 두 개 중에 선택 개념이기 때문에 3번에 보시면 4번이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고 틀렸죠. 선택 개념이 없죠. 법인의 인장을 등록할 수 있고 그렇게요. 그 다음에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할 수 없다. 뒷주문은 맞죠.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법인의 인장을 반드시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할 수 있지만 틀린 지문은 4번은 분사무소 사용할 인장은 둘째 줄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한 개로 제한하는 거 그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은 정답 맞죠? 소속 공인중개사 인장은 자격정지이죠. 6개월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 받을 수 있다. 자, 10번 사무소 명칭. 1번은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명칭 나오면 8자 아니면 5자 맞죠? 답은 1번입니다. 2번은 출제가 두 번째죠. 공인중개사이지만 개설 등록하지 않았다. 그러면 개공이 아니면 개공만이 사용할 수 있는 위에 8자나 5자 문자는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하지 않았다. 그러면 개공이 아니면 사무소 명칭에 8자 문자도 못 쓰고 부동산 중개 문자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죠? 사용할 수 있다 해서 틀렸죠. 3번 옥에 광고물 나오면 실명제니까 간판에 뭐를요? 성명을 표기해야 하고 법인이면 대표자, 분사무소이면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그 다음에 4번은 국토부 장관이 철거 명령하는 게 아니고 사무소 간판 문제니까 등록관청이 철거 명할 수 있다. 대집행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5번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할 때 사무소 명칭은 광고 매체 불문하고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개공의 성명은 공통으로 명시해야 한다. 그죠? 명시하지 않아야 된다. 틀렸고 답은 1번입니다. 자, 10번까지는 문제가 크게 난이도 없이 출제가 되었죠. 그죠? 그 다음에 11번 표시 광고는 출제가 개정법이고 워낙 강조가 되고 시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출제가 반드시 된다라고 선생님마다 강조하셨을 겁니다. 옳은 것 1번은 왜 틀렸습니까? 보조원은 개공이 아닌 자고 표시 광고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 성명을 넣어도 보조원은 중개 보조원이 있다. 개공이 표시 광고할 때 누구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 된다. 중개 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에 3번은 중개대상물 내용, 가격 등 내용을 다르게 과장되게 거짓으로 하면 부당한 표시 광고니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죠. 포상금 지급 대상은 뭡니까? 포상금은 징역형 벌금형인 검찰청에 불려가서 수사 대상인 3다 이상인 무등록 중개업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등록증 자격증 양도대여한 자, 양수대여받은 자만 신고 고발 대상자이고 포상금 지급 대상이지 지금처럼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이용해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는 공통으로 명시해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 있죠? 기본 모니터링 업무하고 수시는 기본 모니터링 업무는 기본 계획서에 따라 분기별이죠. 6개월마다 기간 없고 분기별. 6개월마다가 아니고 분기별. 그렇게 해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지문이 애매하신 분은 할 수 없이 1, 3, 4, 5번이 틀렸기 때문에 2번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죠?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은 케이스사항은 출제가 쉽게 암기사항으로 작년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납부 대상이 아닌 것 나왔다면 올해는 케이스사항이 나올 것이다. 아니면 일반 중개계약서 케이스사항이 나올 것이다 했는데 12번이 나왔네요. 케이스사항. 답은 5번이죠. 간단히 보시고 그 다음 13번 법인인 개공, 등록관청 관할지역, 법인 밑줄, 관할지역 외에 밑줄하시고 중개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이전, 옳은 것. 1번은 왜 틀렸습니까? 관할지역 외라고 위에 문제 조건이 붙어져 있기 때문에 첨반 등록증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재교부하여야죠. 교부할 수 있다는 말이 쓰려면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때만
변경사항을 화이트를 씌우고 교부할 수 있다는 지문이고, 그래서 1번에 셋째 줄 교부하거나 그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2번은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등록할 수 있고 이전할 수 있죠. 재건축 사업지구 같으면, 재개발 사업지구 같으면 가능하죠. 그러면 이전 신고하거나 등록할 때 뭘 가져오라고요?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 첨부해야 한다. 그죠? 그래서 2번 지연된 사유서 적은 서류 첨부할 필요가 없다.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전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죠. 아니다. 틀렸고, 그럼 4번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해야 한다. 이전 신고해야 한다. 인장 등록해야 한다. 어디 가세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죠. 둘째 줄 분사무소 소재지 X입니다. 5번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신고를 받고 신고 필증은 재교부했죠. 왜냐하면 관할 지역 외니까 분사무소 이전 전에도 이전 사실 모르고 있고 이전 후에도 모르고 있으니까 등록관청이 할 일이 지체 없이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통보해야 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휴업, 폐업. 폐업 신고 전 개공의 지위는 재등록 개공력이 승계되죠. 지금 1번은 처분의 효과입니다. 둘째 줄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과는 언제부터요? 폐업일이 함정이다 그러죠. 폐업일이 아니고 처분의 효과니까 처분일로부터 1년간. 그러니까 답은 1번입니다. 그 나머지는 평이하니까 됐죠. 그 다음에 15번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경우 틀린 것. 5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동일건에 대하여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입니다. 그죠? 다른 이중계약서 작성했다면 개공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등록 취소이죠. 소공은 자격정지.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절대 취소가 아니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또는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나머지는 평이하게 공부를 다 하신 내용 맞죠?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16번 갑의 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도 틀린 것인데 5번은 너무 쉽게 나왔죠? 5번까지 내가 손 씻고, 그죠? 손해배상 후 15일, 30일이 아니고. 나머지는 됐죠? 자, 17번도 공인중개사인 개공갑의 소속을 중개인으로 완성이 되었다. 소속을 중개인으로 완성되었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죠. 그래서 1번 본다. 맞죠? 2번 중개인을 했다. 소속을이 중개인을 했다는 지문이 위에 문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확인 설명서에는 개공과 함께 및 날인해야 한다. 그죠? 서명 및 날인. 그 다음에 소속을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그죠? 5번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교부 제공해야 한다. 자, 그래서 4번은 의뢰 중개인과 금증에 해당한다. 3-3, 1-1이죠. 그러면 소속 공인사의 본인은 직접 위반 행위자니까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 대상이 되죠. 그러면 직접 위반 행위자 하자는 개공갑에 대해서 양벌 규정이죠. 과실이 있으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과실이 있으면 뭐는 없고요. 징역형은 없죠. 왜냐하면 개공이 직접 위반 행위자가 아니고 위반 행위자는 이미 누구이고요. 소공을이기 때문에 개공이 재판에서 양벌 규정 재판에서 과실이 있으면 뭐는 과하지만 벌금형을 과하지 징역형은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징역형 때문에 틀렸습니다. 징역형.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이렇게 하면 맞지만 징역형은 틀렸습니다. 자, 그럼 18번 의리 개공갑에게 중개 의뢰하여 거래 계약이 체결된 후 중개 보수 미출하시고 틀린 것. 갑 개공갑의 고의 과실 없이 나오면 받을 수 있다. 최근 기출문제는 갑의 개공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무효 취소 해제나면 책임이 개공에 있으니까 받을 수 없다. 이번에는 개공 갑의 고의 과실 없이 의뢰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 받을 수 있다. 그죠? 이번은 주택은 시도 조례가 있고 주택 외에는 국토교통부령. 3번은 최근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신 내용입니다. 초과하여 받는 행위는 금징이고 예외가 없다. 그죠? 개공이 분양권 전매 계약을 중개했는데 분양권 전매 중개한 중개보수 산정에 대해서 조례를 잘못 해석했다.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결과 받은 돈은 초과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초과에 받은 개공이 뭐라고 항변했어요? 내가 조례 잘못 봤습니다. 계산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개공의 착오에 해당되어서 봐주겠나요? 이미 초과에 받았습니다. 나오면 조례 잘못 해석한 것도 착오로 본다, 안 본다?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말은 결국 초과하여 받는 것에 해당하니까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죠. 그래서 금지행위에 해당한답니다. 근데 5번도 지급 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맞죠? 그 다음에 19번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2번이죠. 다른 계공의 중개로 나오면 직접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 이번에 추가된 것이 4번, 5번이죠.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우려가 있는 행위도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로서 금지행위 3대 3 맞죠?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에 제한하는 것도 올해 추가된 금지행위죠. 3대 3.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20번은 오래간만에 지정 취소 사유는 이렇게 단독 문제 잘 안 나오는데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 디귿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 설치 운영하는 1년 이내 설치 운영이죠. 6개월이 아니고.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국장은 지정 취소할 수 있지만 6개월 그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맞죠. 자, 20번까지 풀었습니다. 20번까지도 문제를 보니까 크게 난이도는 많이 없죠.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하신 내용이고 대부분 기출문제 지문에서 조금 변형시키거나 그대로 넣은 지문이 대부분입니다. 그죠? 자, 21번부터 다시 한번 보죠. 21번 계공 등의 교육도 옳은 것. 1번 왜 틀렸습니까? 개설 등록 법인 실무교육은 앞에 전원 나왔죠. 대표적 포함하여 전원이 실무교육받아야 하고 실무교육 시간은 2832죠. 28시간 이상 32시간 이내로 한다. 틀렸고 중개보조원은 어떤 교육입니까? 직무교육이죠. 그다음 두 번째 틀린 게 중개 관련 법제도 변경사항은 연수교육 내용이죠. 그래서 틀린 것이 보조는 실무교육 대상자가 아니고 실무교육 내용의 법제도 변경사항이 아니니까 지문 전체가 다 틀린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 예방교육 나오면 세 사람 다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5번도 마찬가지로 실무교육처럼 연수교육도 실시권자는 누구만요? 시도지사만 실시권자이고 국토부 장관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과태료 부과 대상자 부과기관 바르게 연결된 것. 틀린 게 리얼하고 미음이죠. 자격은 누가 손댑니까? 시도지사이죠. 자격증 반납하지 않았다. 시도지사. 거꾸로 등록증 반납은 누구요? 등록은 등록관청이죠. 그래서 리얼하고 미음은 바뀌었네요. 리얼은 시도지사이고 미음은 등록증이니까 등록관청 바뀌어서 기역, 니은, 디귿이 옳게 연결된 것이고 리얼하고 미음은 틀린 지문. 매년 괄호치역의 문제 나오는데 또 나왔네요. 23번 정보망 가입 이용 신청은 누구만요? 계공. 전체 총수가 몇 명이요? 500명. 500명은 지역적으로 2개 이상의 특광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계공이 가입 이용 신청할 것. 500명, 2개 30명.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 또요. 공인중개사 1인 이상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24번 자격 취소 사유와 소속의 자격 정지 사유 구분. 출제 경향이니까 소속의 자격 정지는 매년,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사유도 매년 나오는 거죠. 옳은 것. 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무하게 했다. 자격증 대여 앞에 나왔죠? 자격 취소 사유.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자, 자격 취소 사유는 4가지인데 징역형이 나오면 앞에 어떤 법이요? 공인중개사법. 이 법 위반일 때 징역형이 그 다음에 선고받은 자가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사유이죠. 그래서 다른 법 위반, 형법, 변호사법 위반, 다른 법 위반이면 자격 취소가 없고
징역형이 아니고 벌금형이면 자격 취소가 없고, 이 법 위반이고 징역형인데 선고받은 자가 아니고 선고유예는 선고받은 자니까 자격 취소가 없죠. 다른 법 위반이거나 벌금형이거나 선고유예는 자격 취소가 없다면 선고받은 자 범위에는 집행유예 포함 제외예요. 집행이 나오면 선고받은 자이죠. 집행유예도 선고받은 자 포함.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받은 자는 자격 취소 사유이다. 그죠? 그래서 2번 취소 사유 맞고요. 그 다음 D가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했다. 방금 전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 작성한 개공은 임의적, 상대적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고 소공은 6개월의 자격 정지 사유이다. 그죠? 자격 취소가 아니고 자격 정지 사유 맞죠? 그 다음 네 번째 중개대상물 매매업 금지행위 맞죠? 금지행위 위반한 개공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등록 취소이고 소공은 자격 정지. 그래서 연결이 모두 옳은 것이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다음 25번 과태료 벌금 부과 기준. 자, 이 문제는 잘못 읽으시면 벌금을 과태료로 착시를 하시면 정답은 뭐예요? 벌금형 대상이 미연밖에 없어요. 근데 벌금 부과 기준 이런 문제는 처음 나왔거든요. 벌금이다는 말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렇게 내면 징역형 또는 벌금 부과 기준 이렇게 나오면 아 형벌이구나 이렇게 쉽게 아시는데 벌금만 따로 나온 것도 일단 공부량이 과태료 부과하고 벌금하고 구분이 안 되시면 조금 혼돈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벌금 부과 기준이니까 형벌 대상인 걸 골라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1번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맞죠? 니은도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맞죠? 그 다음에 D가 관할 구역 안에 2개 사무소 두다. 이중 사무소 설치했거나 리얼 부분의 임시 중개시설물 2가지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맞죠? 5번째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물 허위 매물 정보 띄우지 마라. 그죠? 부당한 표시 광고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사유이죠. 그래서 벌금 부과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5번처럼 과태료 부과는 벌금하고 관계없으니까 답은 벌금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미음 빼고 답은 4번입니다. 자, 26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은 매년 출제돼서 나올 거니까 강조해드린 부분이죠. 선생님마다. 옳은 것. 1번은 이행명령은 3개월 이내에 맞지만 문서로 써야 합니다. 구두는 안 됩니다. 일단 기본 공통이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통보할 때는 다 서면 통지, 문서 통지죠. 기초가 3개월을 맞지만 구두가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3번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다. 작년 시험 나왔던 거죠. 부과 처분 고지받은 날 30일 내에 이의 제기할 수 있다라고 법 규정이 있죠. 명문의 기준을 두고 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을 했다. 시험에 3번째 나오는 거죠. 이행을 하지 않아서 이행명령이 떨어지면 이행을 하게 되면 새로운 이행을 했으니까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없지만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있으면 징수해야 한다. 그죠? 징수할 수 없다. 틀렸고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1년에 2번씩이 아니고 1번이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방치 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임대 100분의 7, 그 다음에 변경 승인 받지 않고 나오면 100분의 5 아시죠? 그래서 내용이 1번, 3번, 4번, 5번은 잘 몰라도 2번의 방치만 보시면 쉽게 답을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27번 외국인 등도 문제는 박스의 문제여서 조금 난이도 보였지만 어쨌든 국제연합도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법인, 대한민국 정부 빼고는 다 외국인 등에 포함됩니다. 외국인 개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 국제연합, 전문기구 싹 다 해서 외국인에 포함되니까 기억만 맞습니다. 자, 니은은 외국인 등인데 매매가 주어졌죠. 매매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니까 계약한 날부터 며칠요? 30일, 60일이 아니고 상속, 경매, 합병은 계약 외니까 취득한 날부터 얼마요? 6개월이죠. 1년이 아니고 6개월. 네 번째도 허가 대상 구역 지역은 4가지밖에 없죠.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보호물 보호구역 내 토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존지역만 외국인 특례 규정상 사전 허가 대상이죠. 그러니까 여기 구역지역이 아닌 네 번째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은 여기 허가 대상 구역지역이 아니죠. 그래서 취득 허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 체결했다면 사후에 신고해야 한다. 그렇게. 그러니까 답은 맞는 것은 기억밖에 없죠.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토지 거래 허가, 옳은 것. 1번은 5년이죠. 5년 내 기간을 정하여. 2번은요. 시도지사, 인접 시도에서 의견 청취 없죠. 처음에 지정할 때는 시도 도시교육위원회 심의 거쳐서 지정 공고했다면 공간 내용을 통지만 하면 되지. 의견 청취는 재지정할 때 의견 청취가 있지만 시도지사가 허가구역 지정한 다음에 다시 지정할 때 누구 의견 청취입니까? 밑에 있는 시군구청장의 의견 청취죠. 어쨌든 결론은 최초 지정할 때는 심의 절차 거치고 공고하고 통지만 하면 되지. 둘째 줄처럼 인접 시도지사 의견들을 그 때문에 살렸습니다. 4번은 지정의 효력이 발생된다. 기본 지문이죠. 5일 후. 5일 후죠. 그래서 이전기출 문제는 5일 후는 맞는데 앞에 지정 공고한 날부터 그걸 틀리게 만들어서 틀린 지문 나왔고, 이번에는 지정 공고한 날부터 앞에는 맞는데 얼마요? 3일이 아니고 5일. 그 다음에 주거지역은 따로 면적을 정하지 않으면 180 이하이면 허가 대상이 아니고 180 초과할 때부터 허가 대상이다. 그래서 600이면 허가 대상이다. 그죠? 그 답은 3번입니다.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지정했다면 국토부 장관에게 통지하고 시군구청장에 통지해야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자, 29번. 공인중개사인 개공갑의 중개사무소 폐업 및 재등록. 유사 문제가 앞에서 나왔죠. 옳은 것. 1번은 왜 틀렸습니까? 폐업하고자 할 때 신고는 등록관청에 가서 하는 것이지 국토부 장관 틀렸고, 2번 갑이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간판 철거하지 않았다. 자,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 철거 대상.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 철거해야 한다. 이전 사실을 신고한 때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그죠? 폐업 사실 신고한 때 등록 취소 처분 받으면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그죠? 철거하지 않으면 뭐는 할 수 있다고요? 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은 할 수 있지만 뭐는 없다? 과태료 처분은 없다. 그죠? 암기사. 자, 그래서 폐업 사실 신고했다. 철거하지 않았다. 과태료 부과할 수 없죠. 뭐만? 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지만 과태료 처분 대상은 아니다. 3번하고 4번하고 5번은 날짜 넣어서 읽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3번 보세요. 갑이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으로 2019년도 2월 8일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 자,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죠. 처분을 받았으면 처분일이 2019년도 2월 8일부터 몇 년간,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요? 1년간이니까 2020년도 2월 7일까지는 업무정지 처분 1개월 받은 게 승계가 된다고. 그렇게 되셔야죠.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효과니까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승계되죠. 그 뒤에 폐업 신고했다. 2019년도 12월 11일 다시 등록했죠. 종전에 업무정지 처분 받은 것은 아직까지 2020년도 2월 7일까지는 승계가 되니까 재등록한 개공에게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승계됩니까? 안 됩니까? 승계된다. 그죠? 2019년도 2월 8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죠? 그럼 처분을 한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요? 1년간 승계되죠. 그러면 2020년도 2월 7일까지는 2019년도 2월 8일 처분받은 걸 개공이 승계받는데 안고 가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2020년도 2월 7일 전에 다시 뭐예요? 3번 지문 폐업 신고하였다가 2019년도 12월 11일 다시 재등록했지만
2020년도 2월 7일까지는 승계가 되니까 그 전에 재등록했지만 아직까지 승계가 남아있다 그 말이죠. 이전의 기출문제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9개월 만에 폐업했다. 폐업 기간이 9개월. 그 다음에 재등록했다고요. 그러면 전체가 1년 동안 승계되는데 9개월 폐업 기간이니까 몇 개월 남았습니까? 3개월간 승계된다. 이 지문이 나왔다고요. 출제원이 그때 지문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은 2020년 2월 7일까지는 승계되니까 틀렸습니다. 5번 지문 보세요. 갑이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으로 2018년도 2월 5일 등록 취소 처분. 자, 지금은 업무정지 처분이죠. 지금 5번 지문은 2018년도 2월 5일, 2018년도 2월 5일 등록 취소 처분 받았죠? 등록 취소 처분. 등록 취소 처분 받으면 폐업기간이 얼마 초과하면 등록 취소할 수 없는데요? 3년 초과이면 등록 취소할 수 없다. 폐업기간 아시죠? 자, 지금 2018년도 2월 5일 등록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했습니다. 자, 사고를 친 것이 2018년도 2월 5일 날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했죠. 그럼 폐업을 언제 했습니까? 뒤에 2018년 3월 6일 폐업 신고하였다가 2020년도 10월 16일 재등록했다. 자, 그러면 힌트는 2018년도 2월 5일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했죠. 폐업을 하고 다시 재등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묻게 되는 것이 폐업 신고 전 등록 취소 위반 행위에 대하여 등록 취소 처분 승계가 되어서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게 답이거든요. 그러면 폐업 기간이 얼마 초과이면 등록 취소할 수 없고 3년 초과이면 등록 취소할 수 없다. 이게 답이죠. 그럼 폐업 기간이 3년 초과인가 아닌가를 확인하시면 되니까 지금 폐업을 언제 했습니까? 2018년도 3월 6일 폐업 신고했다가 2020년도 10월 16일 3년 됐습니까? 아직 안 됐죠. 2019, 2020, 2021년도 3월 5일 돼야 3년이죠. 그러니까 3년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한번 보실까요? 갑이 공인중개사 법령 위반으로 2019년도 1월 8일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했다. 위반 행위는 언제였습니까? 2019년도 1월 8일 업무정지 위반 행위 했죠? 2019년도 3월 5일 폐업 신고하였다. 2019년도 12월 5일 다시 등록했다. 자, 이것도 보세요. 지금은 방금 전에 지금 5번 지문은 등록 취소 위반 행위니까 등록 취소할 수 없다 하려면 3년 초과인 거 확인하셨죠? 지금 위반 행위는 뭐에 대한 위반 행위입니까? 업무정지 위반 행위이죠. 그럼 2019년도 1월 8일 업무정지 위반 행위 했죠? 그럼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하려면 폐업기간이 얼마요? 1년 초과이면 업무정지 할 수 없죠. 그러면 밑에 보시면 2019년도 3월 5일 폐업 신고하였다가 2019년도 12월 5일이니까 1년 지났습니까? 폐업기간 1년 초과 아니죠. 업무정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답이 4번입니다. 4번, 4번은 업무정지 위반 행위니까 폐업기간 1년 초과인가 아닌가를 묻게 되는 것이고 5번은 등록 취소 위반 행위니까 폐업기간이 3년 초과인가 아닌가를 묻게 되는 것이고 3번 지문은 업무정지 처분을 한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승계된다. 그 지문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요. 답은 4번입니다. 자, 30번. 개공갑은 소속을과 보존병을 고용하고자 한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뭐 당연히 외국인도 고용할 수 있죠. 기억 맞죠? 그 다음에 니은 소속은 어떤 교육입니까? 실무교육 수료여부고 병이었다면 보존병이라면 직무교육 수료가 맞지만 을은 실무교육 틀렸고 고용신고는 언제까지요? 업무 개시 전. 종료신고가 해열제죠. 해고신고는 10일.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만 답입니다. 정답이 1번. 자, 30번까지도 방금 29번 빼고는 기본 지문이죠. 29번. 자, 그 다음 31번부터 마무리하겠습니다. A 주식회사는 공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원 갑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자, A 주식회사가 공장 부지 확보하기 위해서 직원이 갑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했다. 그러면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인지 계약 명의신탁인지는 누가 계약, 소유자하고 누가 계약을 하고 등기가 누구 명의에 넘어왔는가. 그죠? 계약자하고 등기 명의인이 계약한 사람하고 등기 명의인이
다르면 3자 간 등기 명의 신탁이고 계약한 사람하고 등기 명의인이 일치하면 계약 명의 신탁이다. 그죠? 그래서 갑하고 명의 신탁 약정을 맺고 갑은 2020년 6월 19일 개공 을의 중개로 병 소유 X 토지를 매수했다. 자, 명의 신탁 약정한 병이 매수했다. 그죠? 그 다음 2020년도 8월 20일 갑 명의 등기했다. 계약도 갑, 등기도 갑. 그러니까 계약 명의 신탁이죠. 여기 중요한 게 뭡니까? 수탁자 병 갑과 계약을 한 소유자 병이 A 주식회사하고 갑 간의 명의 신탁 약정이 있음을 안다 모른다. 그게 중요하겠네. 그죠? 자, 그래서 계약 명의 신탁입니다. 틀린 것. 자, 2번은 병이 A와 갑 사이에 명의 신탁 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알게 된 시점 언제입니까? 자, 법조문에서 실명법 4조 2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부동산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 수탁자 여기 갑이죠. 갑과 계약한 여기 타방 당사자 병이죠. 병이 A 주식회사하고 갑 수탁자의 명의 신탁 사실을 알지 못했다. 언제요? 계약할 때요. 그래서 시점이 첫째 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가 아니고 계약 체결 시, 계약 체결 당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1번은 선악불만하고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합니다. 선악불만하고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 다음 3번 A 신탁자죠.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죠. 계약 명의신탁에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고 갑이 X 토지를 정액에 처분했다. 등기했다.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한다. 제3자 정은 선악불만하고 권리 취득합니다. 5번은 병이 수탁자 갑과 계약한 소유자 병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지 못한다. 뭐만 무효요? 명의신탁 약정만 무효. 매매 계약 및 등기는 유효. 그러니까 계약한 수탁자 갑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명의신탁 약정에 대해서 실명법 문제가 연속해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준비를 조금 하셨으려 봅니다. 좀 애매한 것은 이번에 시점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가 아니고 법조문제를 하게 되면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한 계약에서 계약 체결 당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33번은 유형이 문제가 최근 문제형은 똑같죠. 지금 사례형으로 쭉 나오고 있으니까 1차, 2차를 같이 하시는 분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민법을 공부하시는 분이 이런 사례형 문제는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2차만 하시는 분은 1차를 지금 민법을 1년 동안 손을 놨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럽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답은 쉽게 좋습니다. 32번 보시면 상가 건물인데 갑의 중개로 을은 병소의 서울 밑줄 상가 건물 보증금 10억 밑줄 그러면 969 5437 아시죠? 서울특별시 보증금 더하기 월차임 곱하기 100을 합산한 금액이 9억 이하이면 전면 적용 보호되지만 10억이니까 초과할 때는 전면 다 적용이 아니고 대항력 줍니다. 그죠? 양수인은 임대인지를 승계하는 규정 주죠.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건 주죠. 그 다음에 권리금 보호 규정이 있죠. 3기 차임 연체세 해지. 이렇게 알고 가셔야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은 10억이면 초과할 때는 없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다 해도 경매 진행 시에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에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은 9억 이하이면 보호되지만 지금 조건이 10억이니까 초과이니까 우선 변제권 취득하지 못합니다. 나머지는 계약갱신 요건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33번 이것도 주택인데 2018년도 10월 17일 을 소유 용인시 소재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5천만 원 2년 계약으로 을과 임대차 계약하고 계약 당일 주택인도 주민등록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병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서 보증금 받지 못했다. 그죠? 임대차가 종료가 됐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죠. 임차권 등기 신청 및 관련 비용은 누구한테요?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기각 결정이 있으면 항고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면 등기와 동시에 대항력과 뭘 취득합니까? 우선 변제권을 취득합니다. 등기한 목적이 뭡니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등기하고 공시해놓고 이사갈 목적이죠. 이사를 가더라도 주민등록을 이전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우선 변제권은 상실되지 않는다. 그죠? 등기하고 이사 갔으니까 집이 비어있죠? 그 이후에 들어온 새로운 임차인이 누구인데 소액 임차인인 경우에는 일정액에 대하여 최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정답은 밑에 5번 보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끝난 X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정은 소액 보증금에 관한 최우선 변제권 받을 권리가 없다. 정답은 5번이죠. 1번은 법조문인데 조금 소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임차권 등기 원인이 된 사실까지도 소명해야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에 법에 정하고 있는 사항을 기재하는 것 말고 소명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차권 등기 신청 및 등기 관련 비용까지 싹 다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둘째 줄,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 등기가 경료되면 우선 변제권 취득하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후에 병이 주민등록을 옮겨도 이미 등기로 인해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취득하니까 유지가 됩니다.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공통기재사항. 이건 잘 모르는 문제일지라도 3번 보세요. 중개 업무 처리 상황을 통제하는 것은 누구만? 전속 중개계약한 개업공인사만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어디만요? 전속 중개계약서면 있지 일반 중개계약서는 없죠.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35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 계약에 관한 신고사항 및 신고서 작성. 시험에 3번 나왔죠? 신고사항이다 아니다. 신고서 기재사항이다 아니다 할 때 확인 설명사항 중에서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 사항은 뭐 해야 하고요? 확인 설명사항이니까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사항이지 뭐가 아니다?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까지는 맞지만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고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 아니다. 답은 1번입니다. 2번은 왜 틀렸습니까? 10월 27일 개정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금액 제한 없어졌죠? 자, 문제를 출제한 다음에 개정이 됐으니까요. 자, 거래 가액이 3억 이상 주택. 일단 금액 제한이 없다. 개정되었죠? 거래 계약이 체결됐다. 이제 함정은 뭡니까? 자금을 조달하고 입주하는 사람 누굽니까? 매수인이죠. 매도인은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에는 도장 찍을 일이 없죠. 그래서 매수인 단독, 서명 및이 아니고 뭐요? 서명 또는 매도인 X, 서명 및 아니고 서명 또는 날인. 됐죠? 그 다음에 선택 비용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4번 건축물 면적은 집합은 전용, 그 밖에는 연면적. 거짓 신고했다면 벌금형 대상이 아니고 뭐예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죠.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 벌금형 대상이 아니다. 자, 36번. 자, 작년에 한번 빠뜨렸다고 36번, 7번이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이다. 그죠? 36번 매수인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개공이 매수인청 대리위임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 1번 유치권 인수죠. 그런데 언제 유치권은 매수인이 대행할 수 없다.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같은 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다.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같은 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 유치권 취득한 사람은 낙찰자의 매수인이 대행할 수 없다. 자, 그래서 매수인은 매각 대상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마쳐진 후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돈 달라 못하죠. 그러니까 취득한 자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차순위 매수인고 나머지 재매각은 늘 강조했던 것이고 다 강조했던 내용 맞죠? 5번도 민법에서도 출제되고
우리 경매 문제에서 저당권이 1순위든지 2순위, 3순위든지 누가 경매 신청하든지 모든 저당권은 다 뭐예요? 소멸된다. 그죠? 자, 37번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 갑은 매수인청 대리인으로 등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5번 갑은 매수인청 대리 업무 정지. 자, 공인중개사법상 업무 정지 2분을 가중하는 경우 최대 얼마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대법원 규칙인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휴업 신고하는 만큼 지방법원장은 업무 정지를 해야 되죠. 만약에 징집 입영으로 2년 휴업 신고했다. 그러면 휴업 사실을 신고받은 지방법원장은 2년 업무 정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간이 다른 것이 공인중개사법상 업무 정지는 최대 6개월 초과할 수 없지만 지방법원장이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한 개공이 할 때는 1월 이상 얼마까지요? 2년 이하까지 할 수가 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38번. 확인설명서 기재사항인데 총 기재사항이 13가지이죠. 13가지 기재사항을 나눌 때 여러 번 연습했지만 확인사항이 개공의 확인사항이 12가지이다. 확인사항이 아닌 것이 중개보수가 있다. 이렇게 했죠.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이렇게 연습 많이 하셨죠? 지금 문제는 확인설명서 서식이 4가지인데 4가지 서식에 13가지 기재사항 중 서식 유형 관계없이 공통 기재사항을 골라봐라. 그러면 밑에 니은의 비선호시설 아시죠? 비비크림 없다? 비선호시설은 비주거용 건축물이 없으니까 공통이 아니고 네 번째 환경 조건은 어디만요? 주거용에만 기재하죠. 그러니까 공통이 아닌 것이 니은하고 위은 빠져야 되죠. 그러니까 나머지 3가지가 공통 기재사항이다. 그죠? 답은 3번. 그 다음 39번. A씨의 중개사무소 등 개공갑은 B씨의 소재하는 을소유 건축물. 괄호가 중요하죠. 주택면적이 3분의 1. 자,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죠. 3분의 1 나오면 2분의 1 미만이니까 전체를 뭐를요? 주택외로 한다. 그죠? 주택외. 두 번째는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과 동시에 을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 중개했다. 을하고 병하고 매매 계약도 하고 동시에 을을 임차인으로 한다. 매도인이자 임차인이 되고 매수인이자 임대인이니까 물건이 같고 동일 당사자 간 매매 포함하여 임대차가 동시에 이루어졌으니까 뭐만 계산하시고 매매만 계산하신다. 그러면 전체 건물을 뭐라 하고요? 3분의 1이 주택이니까 전체를 주택외로 하고 뭐만 계산하시고 매매만. 옳은 것. 니은은 갑은 B씨가 속한 시도조례. 전체 물건이 뭡니까 지금? 주택외니까 조례가 없죠. 틀렸고. 네 번째는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가 아니고 주택면적이 3분의 1이니까 주택외의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그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마지막 문제 40번. 부동산 거래 신고 옳은 것. 1번 매매 계약 체결했습니다. 당사자는 계약 체결한 날부터 신고는요. 당사자 30일 3개월이 아니고 신고한 층에 단독이 아니고 뭐요?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 다음에 2번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실제 거래 가격이 5억이다. 매수인이 국가다. 답은 국가죠. 그럼 누구만? 국가만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합니다. 매도인과 공동으로 틀렸죠? 핵심 단어는 국가인 경우입니다. 3번에 권리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 제주도죠. 행정시장은 신고관청이 된다. 맞죠? 3번. 그 다음에 개공이 작성 교부했다. 누구만? 개공에게만 신고 의무가 있으니까 당사자 또는 지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5번은 등록관청이 아니고 돼요.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한 55분 가량해서 해설을 드렸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시험은 다 끝났기 때문에 모두 다 합격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 쉬시고 체력도 좀 보강하시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시 현장에서 합격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